SSK라는 게 이제 소셜 사이언스 코리아 한국사회과학 그 연구 지원 프로젝트죠. 그래서 그 SSK 소형부터 시작해서 중형, 대형까지 10년간 이제 연구를 해왔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한류에 관한 연구를 했고요. 그 연구의 주제는 한류가 기존에 인식되어 왔던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한 한류 또는 정치적 소프트 파워를 위한 한류 이런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나라 간의 문화적 교류를 위한 한류, 문화적 교류를 통한 어떤 소통과 문화적 공감 위한 한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연구해 왔고요.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공감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 연구도 많이 해왔고요.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는 이것이 이제 문화적 공감뿐만이 아니라 어떤 전체적인 공감에 대한 관심이 깊어졌고, 특히 우리 사회가 최근에 이제 각자 도생의 사회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많은 얘기가 나오고, 이게 굉장히 자조적인 얘기죠. 어떤 사람은 각자 도생은 좋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서로 기대고 이해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고 공감해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사회 공감이 굉장히 아주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건 당연히 이제 전통사회에서는 가족적인 어떤 이웃적인 어떤 의미에서 공감이 있었다 한다면은, 이게 근대사회로, 특히 이게 굉장히 빨리 이제 급속도로 성장한 근대사회 속에서 그 가족 이웃 간의 공감이 사라지고 대체되는 공감은 없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낮은 공감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분야에 이제 천착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2020년에는 공감 대한민국을 바꾸다라는 책을 쓰게 되었고요. 이게 이제 그 후속작으로 행복을 키우는 공감 학습, 이 후속작을 만들게 됐습니다. 우리 사회 행복을 위해서는 공감 향상이 필요하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주장입니다. 그리고 공감 향상을 위해서는 왜 우리 사회가 공감이 없는지에 대한 어떤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 사회에서 왜 공감이 부재한가에 대한 어떤 사회학적인 분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거죠. 어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그리고 압축적 근대화, 최근에 어떤 소셜미디어의 발달, 또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압축적 근대화를 위해서 우리 경제가 어쩔 수 없이 이중 경제가 되었다는 점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공감과 신뢰를 떨어뜨리게 하는 어떤 그런 요인이었다라는 걸 분석을 했고요. 그 후에는 이제 공감과 신뢰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감과 신뢰가 상호 보완적인, 그리고 하나가 없으면 하나가 없는 그런 관계이고, 그것이 어떻게 향상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1부의 세 번째 챕터에서는 이 공감을 향상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일반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면 좋을까?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을까? 어떠한 태도의 변화를 가지면 좋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를 객관화하는 것, 그다음에 많은 듣는 연습, 그다음에 마음속에 열린 공감을 갖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양한 어떤 기준으로 사람과 집단을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태도, 그리고 교육적 차원에서 공감 교육을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2부에서는 이제 그 대표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감 교육의 정책에 대해서 설명해 봤고요. 그 정책이 부족하다는 걸 갖다 제시를 했고, 그래서 해외의 공감 교육 사례와 국내의 공감 교육 사례에 대해서 어떤 사례를 제시했고, 그 사례 제시에 맞춰서 향후의 공감 교육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육적 목적에 이제 좀 치중된 어떤 그런 의미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부와 2부의 주장은 1부는 일반 시민을 위한 것, 2부는 공감 교육을 위한 것,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책을 썼습니다. 의의가 있는지 가치가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부끄러운 책일 뿐이고요. 그 현재 연구 주제가 말씀드렸듯이 공감이라고 하는 어떤 일반적인 상식적인 개념이에요. 어떤 학문적 개념보다는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식적 개념인데, 이 상식적 개념을 학문적 개념으로 좀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제 연구의 중요한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야 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정말 학문적 차원에서 보다 정교하게, 보다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런 설명 속에서 아무도 제시하지 못하는 답을 제시하고자 노력하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연구자의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정말 부족한 실력으로 인해서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것은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시민들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만한 책이 될지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일부는 모든 시민들이 읽어도 그냥 교양으로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특히 대학생들이 읽기에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고등학생들도 이 책을 읽고 나서 지금 자기 학교의 교육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객관적으로 또는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생긴다면은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의 어떤 그 저술 의도가 잘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속작은요. 그것도 좀 이제 공감과 관련된 건데 radical empathy라는 겁니다. 공감을 영어로 하면 empathy예요. 근데 radical empathy 그러면 이제 번역은 뭐 급진적 공감 그런 번역이 좀 애매모호하지만은 과격한 공감 이렇게 번역이 될 수도 있는데 radical empathy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기와 정반대의 입장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다가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뭔가 공통점이 있어야 공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렇다면 공통점이 거의 찾아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 있을까? 그건 너무나 좀 허망한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레디컬 엠퍼시를 향해서 노력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고요. 또 교육 쪽에서도 레디컬 엠퍼시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요. 그래서 레디컬 엠퍼시의 어떤 방향 또는 방법, 우리 사회에서 레디컬 엠퍼시를 통해서 우리 이웃 나라들 또는 우리 사회의 어떤 아주 적대적인 집단들, 사실은 정말 지금 그 대선을 바라보면서 제가 걱정이 되는 게 대통령을 뽑으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뭉치는 그 집단들이 있죠.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그 집단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적대적 집단들에 대해서 어떻게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조금이나마 단초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레디컬 엠파티 관련한 책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 작년에 쓴 책 세종도서로 선정됐는데 공감 대한민국을 바꾸다라는 책이 다양한 영역에서 어떻게 공감이 드러나는가 BTS 얘기도 좀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쓴 거기 때문에 그것도 읽으면 하고요. 공감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거는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엘리자베스 스티갈 우리 연구팀하고 같이 계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해왔던 공감 연구에서는 그래도 가장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죠. 엘리자베스 스티갈이 쓴 책이 있어요. 소셜 엠파티 우리나라 말로 사회적 공감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2019년에 번역됐는데 그 책을 읽으면은 왜 공감이 필요한가? 이 사회가 어떻게 공감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지,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책도 읽어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